너를 위한다며 들었던 충고 때문에 상처받고 친구와 절교까지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만나 상처받고서 이런 말을 듣고 참아야 하나? 또는 말은 이렇게 해도 뒤끝은 없으니까 참자 라고 갈등한 적 없으십니까? 오늘은 비난과 공격 뒤 내 맘 알지?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말은 그렇게도 뒤끝은 없어 라는 말로 얼버무리는 사람들, 착한 척 공격하는 3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3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 말씀드린 후 후반부에 이들의 공통점과 대처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내 맘 알지? 미안하다는 말 대신 내 맘 알지로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난과 공격은 진심이란 말을 앞세우며 쏟아집니다. 진심과 동의어로는 나니까, 다 너 잘되라고, 너를 위해서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충고를 듣고 있는 동안 꼭 이런 말을 해야 하나? 자존심 상해라는 생각이 든 적 없으신가요? 듣는 동안 얼굴이 터질 듯 상기된 적도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도 듣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생각, 나를 위하는 말이니까.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나를 바꾸는 것이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옳은 말을 하는데도 고치지 않느냐며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고치라는 말에 간섭이라며 저항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의 간섭을 공격으로 느끼거나 통제 상실에 대한 불안으로 저항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는 말이나 강압은 상대방을 바꾸지도 못하면서 역효과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면 스스로 느껴서 바뀌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난이나 질책보다는 공감하는 말이 더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진심이란 말로 가해지는 비난과 공격은 효과도 없으면서 상대방의 기분까지 상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시원하게 할 말을 다 한 후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이 내 맘 알지입니다. 자신은 옳은 말을 했고 좋은 의무로 상대방은 고쳐야 한다는 일방통행식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언은 효과도 떨어뜨리고 역효과를 내는 전형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을 안 해줬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은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는 힘든 과정을 생략한 채 곧바로 손쉬운 비난과 공격을 사용했으면서 그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상대방이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서로의 관계까지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좋은 자라기보다 공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말이 나오는 대로 한 후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라며 뒷수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감정을 나오는 대로 쏟아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격해지고 감정이 통제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것은 말주변이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배려가 없고 말을 전달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을 조리 있게 하기 힘들거나 떨려서 말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 주는 말을 해놓고 말주변이 없다고 이유를 대는 사람은 피해야 할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힘있는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말도 조리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간지러운 소리도 합니다. 다만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노력을 생략합니다. 상대방에게 제대로 의미를 전달하려는 노력 없이 자신은 말을 꾸밀 줄 모르고 간지러운 소리도 싫어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런 사람은 힘의 구도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합니다. 자신은 좋은 의도라며 상대방이 이해해줘야 한다고 오히려 이해 못하는 상대방을 탓하기도 합니다. 좋은 의도나 소통은 일방통행식으로는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이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게을리한 채 비난과 공격을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라는 이유로 얼버무리는 사람은 그대로 받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3. 말은 그래도 뒤끝은 없어. 속에 담아두지 못하는 성격이라며 속에 있는 말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혹시나 잘못된 말이 나오지 않을까?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불안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런 사람은 타인의 감정보다 자신에게 쌓여있는 감정을 처리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면서
말은 그래도 뒤끝은 없다며 쿨한 사람,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며 자화자찬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고 사니 세상 편하게 사는 사람인지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오만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책 말그릇에서는 이런 사람을 자신의 감정을 책임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타인의 감정까지 휘저으려는 사람이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의 말에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공격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 말은 함부로 하지만 속은 착한 사람이라며 받아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말은 더 함부로 해도 되고 기분대로 행동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착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터무니없습니다. 착한 사람은 남의 마음에 상처 줄까 걱정하는 사람이지 마음대로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착하지만 말은 함부로 한다? 입장을 바꿔 자신이 그렇게 당한다면 참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감정 조절 능력이 낮고 소통에 신경 쓰지 않는 태도입니다. 절대 쿨한 성격이 아닌 고쳐야 할 성격입니다. 지금까지 착한 척 공격하는 3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다음 내 맘 알지?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말은 그래도 뒤끝은 없어 라는 상대방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친한 척, 착한 척, 쿨한 척하는 말과 그들의 행동을 따로 분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의미 전달 노력이 생략되어 있고 나는 너 위에 있다는 의식, 자기 감정을 그대로 표출, 상대방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입니다. 이것은 소통이 아닌 일방 통행식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없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그냥 이해하고 계속 받아들이면 그들의 감정을 해소하는 대상이 되거나 호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각 유형의 사람에 대한 대처법으로 내 맘 알지의 유형은 먼저 그 사람의 충고가 진심인지 공격인지 구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법은 책 그때 이렇게 말할 걸에서 제시한 방법을 따라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즉, 내 마음이 공격이라고 느끼면 조언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충고를 받아들이는 기준과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충고를 듣다 보면 자존심이 상하고 모멸감까지 느낀다면 그것은 공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충고는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점과 충고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충고라는 명목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친구로서 곁에 두고 싶다면 충고가 상처를 준다고 표현하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비난보다는 공감과 격려가 더 좋지 않겠냐는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선이 되지 않거나 친구로 두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관계를 끊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말은 그래도 뒤끝은 없어 라며 상처 주는 말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관계를 끊는 것도 방법이지만 계속 보고 살아야 한다면 계속 받아주지 말고 한 번이라도 저항하기를 권합니다. 책 내 옆에는 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을까에 나온 유형 중 뭐든지 아는 체 하는 사람이나 화를 잘 내는 사람을 참고로 유추해보면 이런 사람들 그대로 받아들이면 반격할 줄 모른다고 생각해 더 가지고 놀려고 달려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면으로 부딪혀 상처 주지 않는 표현과 공감을 요청하거나 반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안 되거나 상대조차 하기 싫다면 이런 사람과는 관계도 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우 반발을 했더니 그 다음에는 삼가거나 말을 안 하더군요. 반면 타이밍을 놓쳐 꾹 참고 말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계속 싫은 소리와 귀찮은 일거리만 생겼습니다. 따라서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라면 강한 반격까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싫다거나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